10번째 세션입니다. 맞춤형 학습 지원 매트릭스 중에 보조교사, AI 보조교사 파트 보겠습니다. 이미 세션 9번째에서 AI 튜터를 봤기 때문에 AI 보조교사라고 해서 선생님 입장에서 AI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가, 또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문제가 정립이 되면 뭐 AI 튜터랑 크게 차이가 없겠죠. 근데 이제 목적이 좀 달라지긴 하겠죠. 이 AI 튜터와 마찬가지로 AI 보조교사도 이제 파트너십으로 저는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을 설계하는 우리의 전문 분야, 그 다음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 형성평가 중심으로 되어 있죠. 형성평가,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뭐 이런 내용들을 묶음으로써 설계하고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AI 보조교사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I 보조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피드백 평가하고 학생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정한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AI 보조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업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I 튜터 같이 이 챗번역 음성인식형 형태로 고려되어 있고, 학습자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을 AI 보조교사와 협력해서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AI 튜터와 마찬가지이고, AI 보조교사를 활용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네, 아직 챗번역 형식이고 그 출판사에서 만들어 놓은 AI여서 그 우리가 최신의 챗GPT 4.5 옴니의 약자죠. 4.5 버전 수준의 그런 것들은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지원하는 출판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 AI 튜터와 학생 간의 관계처럼 AI 보조교사와 교사 간의 협업적 관계를 맺는다면,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가장 좋겠죠. 협업은 항상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AIDT 보조교사가, 하고 이거를 좀 연결시켜서 볼게요. 이렇게. AIDT 보조교사가 이런 학습 목표를 반영한 알고리즘에 의해 설계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육과정 구성 요소, 예를 들면 학습 목표, 학습 내용, 교수 전략, 그 다음에 평가 기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습 경험, 이런 5가지 요소,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3요소, 뭐 지식의 과정에는 가치 태도,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어떤 그 총체적인 접근, 그 다음에 전인성 교육을 위한 뭐 역량 중심 교육, 뭐 개념 기반 탐구, 이런 개념들을 잘 소화해서 프로그래머화 하면 너무 좋겠죠. 네. 교사의 질문과 진술이 교육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교사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메타인지를 많이 써야 되겠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알아야 질문할 수 있고, 내가 원했던 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대답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 AI가 답변한 것들, 또 AI가 생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AI를 적절한 용도로 배치해서 그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AI 보조교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메타인지 시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인지 중심의 교육은 간 것 같습니다. 그거는 20세기의 교육이었고 21세기는 확실히 메타인지 중심의 교육이 되는 것 같고, 뭐 창의 융합 인재형이라든가 또 윤리적, 그다음에 뭐 비판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협업적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협업적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메타인지를 요구해요. 기존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기는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메타인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할 때, 뭐, 챗GPT를 이제 그 생활기록부 작성할 때 챗GPT 사실 쓰시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AIDT에서 그런 내용들을 진술문이나 어떤 키워드 기반해서 어떤 그런 샘플들을 만들어 주는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AI가 생성한 총평이나 또 교사인 내가 생성한 총평 간의 비교 작업을 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연한 격려와 칭찬이라든가 근거 없는 지적과 묘사라든가 아주 표면적인 양적 분석이라든가 학생의 개별적 성장이 아닌 성장이 아닌 결과만을 반영한 어떤 기술 묘사라든가 등 이런 AI가 이런 그 개발자가 이해한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체계를 예를 들면 위계 질서라든가 성과주의라든가 경쟁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이런 가치들을 반영해서 이런 총평을 생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뭐 남녀차별의 문제라든가 뭐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든가 그런 뉘앙스로 AI가 이제 윤리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를 통해서 우리의 교육적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주의하고 주지하고 이런 AI 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AI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총평이 이렇게 이런 기존의 이제 성과주의, 경쟁주의 같은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대체로 형식적이고 행정적이고 기계적인 총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우리의 안목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교사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학습 공동체예요. AIDT는 플랫폼 또는 학습 환경으로서 학습 공동체가 형성되고 건강한 학습 공동체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개별 학생들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라는 바운드리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그래서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AI 보조교사를 활용해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세부 내용 살펴볼게요. 학생 교사 상호작용 관계에서 AI 보조교사의 역할 또는 교육적 가치, 교수 학습적 접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 중심, 과정 중심, 역량 중심 교육 설계를 위해서 AI와 상호 협력을 맺어야 되겠죠. 또 학생과 교사가 상호 협력을 맺는 관계예요. 이러한 교육적 수업 틀에서 개념 중심, 과정 중심, 뭐 역량 중심 교육이죠. 그런 수업에 있어서 참여하고 서로 간에 책임을 나누는 상호 협력 관계가 이제 학생과 교사의 상호 작용인데 여기 이런 상호 작용을 위해서 AI 보조 교사가 활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학습자 중심 수업 설계를 위한 충분한 이해와 적용 경험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 방식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평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서 AI 보조교사가 활용되어야 되겠습니다. 학생 상호작용에서 AI 보조교사는 학생이 직접 AI 보조교사와 소통하는 건 아니죠. AI 튜터가 있죠. 근데 이제 AI 보조교사는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어떤 분석 정보라든가 새로운 어떤 학습 전략을 짠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학생과 학생 간에 어떤 질적인 측면이나 양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상호 간의 그러니까 양질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동료 학습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AI 보조교사가 활용돼야 되겠어요. 공유하는 방식이라든가 학생과 학생 간에 소통하는 방식이라든가 서로 간의 학업 성장에 있어서 기여하는 방식,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협업을 설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짝과 함께 이렇게 1대1 뭐 또는 이제 짝을 이루어서 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모둠 학습 활동할 때 효과적인 협업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학습 공동체의 개념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설계하고 양질의 경험, 학습 경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생 상호작용에 어떤 훌륭한 환경을 교육 환경을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AI 보조교사가 활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학생 콘텐츠 상호작용에 있어서 AI 보조교사는 교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여기 제가 통찰 설계 이렇게 해놨는데 정보 설계, 지식 설계, 통찰 설계 이렇게 해놨는데 궁극적으로는 역시 통찰 설계하는 거야.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고력을 키우는 거고 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협력적 사고, 분산적 사고, 창의적 사고라고도 하는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사고 능력을 길러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지식을 생성하는 걸 통해서 이런 어떤 문화적 사고 역량을 기르는 것을 통해서 이런 통찰의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거는 지식 이상이잖아요. 지식 이상. 지식을 생성했을 때 이런 통찰 역량이 길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존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올드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 지식을 생성하는 것을 뉴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죠. 기존에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요구하는 산업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어떤 인재로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식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AI도 생성하는 시대여서, 우리도 지식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지식을 분별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새로운 역량들을 필요로 하고, 그걸 우리가 21세기 학습 또는 미래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지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식과 통찰을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지식을 생성하는 것. 근데 그 지식은 누구를 위한 생성? 공동체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지식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가치 태도 영역을 강화시키는 방식, 즉 메타인지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 컨텐츠들이 활용되어야 되겠죠. 컨텐츠를 지식의 기존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컨텐츠로서만 간다면 뭐 거기에 애니메이션을 덧붙여지고 뭐 비디오 영상으로도 보고 뭐 다양한 게임이나 뭐 게미피케이션을 적용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멀티모달 자체를 멀티모델러티 개념을 적용해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역시 어떤 그러니까 피상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죠. 교육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걸 좀 강조하려고 좀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학생 시스템 상호작용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식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생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를 창출한다라고도 표현하죠.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고 하는 건 포용성, 다양성, 지속 가능성 같은 인류애적 가치 생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 생성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그것이 이제 미래 교육이기도 하고요. AIDT를 기반해서 우리가 AI 보조교사, AIDT가 수집한 데이터,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AI 보조교사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사가 직접 개입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AIDT가 생성하는 데이터를 무작정 믿는다거나 그 학습 데이터와 개별 학생을 일치시킨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뭐 그런 선생님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인식의 패턴을 확인하고 뭐 가치 판단의 어떤 그런 패턴들을 확인하는 건 그것을 더 포용적이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이고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냥 판단해서 이건 옳고 그름이라든가 점수화 시키기 위한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AI 보조교사에게 내가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어떤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지난 세션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AIDT 심화학습 마지막은 강좌 16번째인데 세션 16번째 이 비판적 메타인지적 프롬프트 전략 짜는 내용입니다. 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생 자신 상호작용에 있어서 우리가 AI 보조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교사 개입을 할 것이냐, 티처 인터벤션을 할 것이냐, 이 문제죠. 우리는 개별 학생에 대한 성장을 집중하지만 그 개별 학생의 성장은 건강한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바운드리 내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학습 공동체에서 개별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한다? 그거는 인간이 사회 속에 태어나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거지 사회 밖에서 태어나면 그죠? 사회 구성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 특히 이제 우리 학교라고 하는 학습 공동체 내에 뭐 이제 지역 사회 또는 학부모 그다음에 이제 뭐 리더십 그룹도 있고요. 개별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게 협업 관계에 있는 거고 이 학습 공동체에서
건강한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고 그 환경에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속도가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취향을 갖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이란 말이죠. 그걸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 집단 개입을 저는 최우선시 한다라는 거예요. 개별에 대한 접근보다는. 개별에 대한 접근조차도 이런 집단 개입에 근거해서 관계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들어갔을 때 이런 건강한 교육 환경 내에서의 학습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지, 개별 학생이 추구하는 단순하게 뭐 점수를 올리는 활동이라든가 그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고 그것은 곧 건강한 학습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전개 과정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교사학습 전략이다. 방향은 당연히 그런 건강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사가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티처 인터벤션에 대한 개념은 개입이란 말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다른 세션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티처 인터벤션 그 첫 번째죠. 첫 번째 그 학습 진단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생이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함에 있어서도 내가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학습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전인 성장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전략을 짬에 있어서 AI 보조 교사가 AIDT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한 해석을 빠르게 또는 다각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AI 보조 교사에게 명확한 그 어떤 대화의 목적과 그 다음에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어떤 스스로는 아니고 그 전략에 대해서 어떤 단점이라든가 아니면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방식으로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파트너십을 갖출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AI 보조교사가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질문과 의견이 있다면 이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